자, 그 말씀대로 하면 지금 그러면 최상목에게 경고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한 거죠. 그러면 예. 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앞으로 최상목이 움직일 때는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이제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긴밀히 협의해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본인이 미리 사전에 당에는 통보를 했고 페이퍼를 2장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임명하는 것 페이퍼와 임명하지 않는 페이퍼 2개를 네. 써서 들고 갔다는 거. 이건 꼭 제가 어디서 많이 보는 데자뷰 그림인데 연필로 사인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죠. 네. 자신이 없던 거죠. 막 고민의 흔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을 계속해서 자기들 어떤 보좌 그 컨트롤 범인에 묶여놓기 위한 강력 경고라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저께 선별 임명을 발표하기 전에 2가지 종류의 문서를 가져갔다. 네. 하나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예. 하나는 선별 임명하는 걸 가져갔다. 예. 그 내용은 취재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 언론에 이게 뉴스에 나와 뉴스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다. 나왔습니다. 예. 나왔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이 사람도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고. 예.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선별 임명을 하자고 간 것은 김종욱 박사 자기 살기 위해서 탄핵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상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기한테 권한이 없는 걸 알아요. 최상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 본인이 뭘 하고 위법적인 일들을 지금 벌이고 예.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별로 하건 뭐라고 상관없이 다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건 법률과 다른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하기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했겠느냐? 하나는 일단 내란 수개가 체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서부지법 판단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든 뭐 공무상의 비밀든 상관없이 체포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수개는 체포가 되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막을 네.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힘의 균형추가 어디로 가 있죠? 국민의힘밖에 남지 않아요. 국민의힘한테 균형추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 혼란을 야기시켜서 소위 이 혼란적인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프레임,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범퍼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진행 과정에서 최상목까지 누르려고 했던 건데 최상목은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볼 거라는 것을 관해하게 네. 알기 때문에 일종의 다리 하나 살짝 얹어놓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표 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직 처리하면 공무원으로서 이거 다 챙겨요. 다 수사하게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수석급, 비서관급 이상들 같은 경우도 내란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서 면직을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최상목이 이것도 만약에 면직을 한다면 이상민이나 그다음에 김용현이나 이런 자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동일한 행위들을 또 최상목이 저지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이 헐리우드 액션과 모두 상관없이 절대 면직 처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 수사는 엄정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관여됐는지 확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표 수리 같은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지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난 내란 과정,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김종욱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대행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내날개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달님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내란 동조범 또는 보수 언론에서 대행의 대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히려 지금 프레임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지적이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으로 그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스피커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는데요. 권한대행은 없다. 예, 대통령의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스피스가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스피스가 하여튼 권한 대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말씀 잘 알아듣고 이제 저희들 용어 정리 그렇게 더 잘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쓴 적이 없는데 어찌됐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별 임명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표까지 내겠다라고 용산에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이다라고 국힘의 지금 권영태 비대위원장은 또 반발을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싸우도록 내버려 두고
자, 선별 임명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럼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마은혁 후보는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관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내 임명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예, 상태고 된 거죠. 이 사인이라는 것이 법적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라 또는 마은혁 후보를 추천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오라는 것이 본인의 뜻입니까? 저는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 또 앞으로도 않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진 것을 되돌려서 내가 이런 논리모순에 빠졌다라고 인정하면서 되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우선 첫 번째로 헌법 위반을 한 게 분명하죠. 자기는 임명하든지 안 하든지 권한만 있어요. 그런데 임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부도 하지 않고 2명을 선별해서 이제 1명은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거고요. 여야 협의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이상의 여야 합의가 있을 수가 없죠. 또 뒤집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은혁 후보를 놓고 다시 한번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임명 대기인분을 예를 들어서 당신 죄송한데 사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구나 2024년 11월 달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여당 1명, 야당목 2명 해서 임명하기로 우리 합의했다.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런 비상계엄이 오고 여러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못했을 뿐이에요. 그게 약간 지연돼서 했을 뿐이에요. 다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뭐를 합의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핑계를 댔고 그 핑계는 굉장한 스스로 논리모순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이런 말을 했죠. 월권이 나도 월권했다고 생각한다. 사퇴할 각오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월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걸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장관들한테 미안하다는 월권이죠. 제가 생각하는 월권은 더 큰 월권은 자기가 헌법을 위반하는 월권을 했어요.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데 2명만 임명하는 월권을 했다가 정답이지 국무위원들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2명 임명한 게 월권이다. 이건 틀린 월권이죠.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은혁 후보는 이 상태에서 네. 국회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처럼 뭐 합의해 오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인원수 합의를 했고 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청문회에서 채택 의결서를 청구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뭘 더 합의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합의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이다. 예, 법률 위반이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석급 이상이 사표를 냈죠. 자,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해 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석 그러면은 원래 차관급입니다. 그러면 장관보다 이게 아래급으로 탔는데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권력은 대통령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경제수석이요.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부총리님이 그렇게 안 봅니다. 회의할 때 가보면요. 오면 둘 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경제부총리가 더 깊이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왜냐? 나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나쁜 거 좀 이야기하지 말아줘. 좋게만 이야기해줘 하는 게 실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연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최고난 대행을 이거 보자 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저는 거기부터 퀘스천 마크입니다. 퀘스천 마크고 그다음에 다시 여야 합의를 하라고 한다고요? 제가 보기로는 다시 뭘 합의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 안 될 겁니다. 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가장 다툰 게 뭐냐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내란죄 국정수사 특위로 하자. 안 된다. 내란죄는 기정사실 아니냐. 그럼 좋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로 하자니까 그거는 이제 혐의가 재판이 마무리됐으니까 오케이 하자 했습니다. 근데 기권 반대가 95표나 나왔죠.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좀 다퉜답니다. 아니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반대했더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무 말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어떡할 수가 없어. 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 뜻이거든요. 합의가 될 수 없는 걸 합의하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말한 이걸 갖다가 임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명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정선에서 회피하기 좋은 보류 처분을 한 겁니다.